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한국기술고시학원은 노량진역에 있죠. 선생님은 화공기사부터 화공직 9급, 7급, 5급, 그 다음에 군무원 탄약직의 화공연력학, 그 다음에 공기업 화공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화공직 9급 화학공학 일반 또는 공업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3월 23일 토요일날 진행된 화학공학 일반과 공업화학을 퀵으로 그냥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그다음 차후에 이제 좀 풀어볼 만한 것들 학원에서 한번 칠판을 통해서 한번 한 문제씩 나중에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9급, 7급, 5급, 그 다음에 학원기사 수강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좀 퀵으로 문제만 한번 파악해 볼게요. 1번 마하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아음속 영역, 아음속 영역에 해당되는 마하수는, 그래서 단 U는 유속, A는 유체가 흐르는 조건에서의 음속, 그래서 마하수, 아음속, 이건 사실 암기사항이죠, 그죠? 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정답 1번. 그래서 1번 문항지는 큰 변별력은 없었을 것 같고요. 변별력이 있었던 거는 선생님 별표를 좀 할게요.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충격관, 임팩트 튜브관과 정압관, 스태틱 튜브에 가해지는 압력차를 측정하여 관내 유체의 국부 유속을 측정하는 장치. 바로 피토관 선택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쌤이 최근에 라이브가 되는 거를 알아서 라이브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 거는 그냥 동영상으로 해볼게요. 3번 유체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즉 유체의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하면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전 유체랑 그 디바이스를 나온 유체랑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이를 받아야 되겠죠. 그 관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펌프, 2번 체크밸브, 3번 선풍기, 4번 송풍기. 그래서 이거는 뭐 몰랐어도 뭐 쉽게 그냥 체크밸브. 체크밸브는 항상 그 역류 방지죠. 3번은 3번, 4번 막 헷갈려 하시다가 하실 텐데 2번 너무 쉬웠던 문제고요. 이것도 뭐 변별력이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 자, 4번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화학공학 일반은 반응공학, 화공연력학, 단위 조작, 뭐 전달 현상 뭐 같은 의미죠.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내는데 공정 제어랑, 요 4번 문제는 화학 공장 설계 및 경제성이라는 파트로서 이제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4번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 신기술 탐색 연구비, 2번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료비, 3번 공장장의 노무비, 4번 공장 근로자의 노무비. 그래서 연구 파트인 1번이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좀 까탈스럽지만 쌤이 인강 수업한 대로 나중에 한번 실강도 할게요. 그래서 4번에 정답 1번 고를 수 있었어야 되고, 이것도 그렇게 변별력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화학 공장 설계는 학교에서 잘 전공 선택으로 잘 안 듣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화학 공장 설계 파트를 좀 다루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5번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00만 분율, 즉 ppm이죠.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니까 100으로 환산해 다시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2번 노르말 농도는 용매 킬로그램당 용질의 당량수로 나타낸다. 틀렸고요. 3번 몰 농도는 용액 리터당 용질의 몰수, 온도에 따라 변한다. 4번 몰랄 농도는 용매 킬로그램당 용질의 몰수를 나타내며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질량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몰수랑. 그래서 이것도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는 뭐 공업화학에 낼 수도 있는데,
이번에 화학공학 일반에 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노르말 농도가 틀렸고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유체역학이 단위 조작 안에 포함되는 거고, 단위 조작은 기술적인 학문이라면 전달 현상은 이론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단위 조작과 전달 현상을 거의 이퀄 관계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공직 구급생은 맥케이브 책과 웰티 책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두 개는 무조건 필독습니다. 자, 9번, 그 다음 6번 한번 볼까요? 반지름이 10 마이크로메타이고 밀도가 1.1g per 세제곱센티미터인 구형입자가 정지하고 있는 물 속에서 자유침강. 너무 잘 나오죠. 종말 속도. 그래서 종말 속도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되고, 초시분이 아닌 분들은 대부분 다 나올 거 뻔히 알고 있죠. 그래서 단 구형입자에서는 부력, 항력, 중력만이 작용하며 물의 밀도는 1, 물의 점도는 0.001 파스칼 세컨드, 중력 가속도 9 메타 퍼 세컨드. 그래서 이 문제는 식을 애우고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대략적으로 리뷰할게요. 7번 러셀수와 프란틀수의 정의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물성은, 이거는 식만 알고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열 전도도. 그래서 지금까지 변별력, 그러니까 이때 변별력이라 하면 당락에 결정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락에 결정되는 거는 딱히 없었고요. 또 한번 봅시다. 나중에 선생님이 하나씩, 뭐 다는 못 풀어드려도 하나씩 중요한 것들 좀 업로딩 하겠습니다. 8번 제작 비용이 A인 1000리터 용량의 반응기를 10,000리터인 용량으로 스케일업 한다면 10,000리터 용량 반응기의 추정 제작 비용은 단 스케일업에 따른 반응기의 추가 제작 비용은 6/10 인자 법칙, 즉 6/10 팩트 룰을 따른다. 요 문제가 이제 우리가 화학 공장 설계 몇 개 외워야 되는 식이었죠. 정답은 3번인데 6/10 팩트 룰, 요거를 6/10 요거를 몰랐으면 틀리죠. 그래서 8번이 변별력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9번 볼까요? 다음은 성분 A의 기체 흡수에서 기액 계면 인터페이스 근처의 몰 분율을 나타낸 그림과 A의 물질 전달 속도 R로 표기한다. 이거를 총괄 물질 전달 계수 KY, 즉 Y에 대해서 표시한 거로 식이다. 계면으로의 물질 전달 속도는 계면으로부터의 물질 전달 속도와 같다. 스테디 스테이트겠죠. 액체 경막과 기체 경막의 물질 전달 계수는 각각 스몰 kx, 스몰 ky이고 xa와 ya는 각각 벌크 액체, 즉 x라고 했으니까 액체겠죠. y는 벌크 기체의 몰 분율이며 xai와 yai는 각각 기액 계면에서 액체와 기체의 몰 분율이라고 할 때 ky분의 1은 해서 단 기체 흡수는 이중 경막론, 우리 너무 많이 다뤘죠. 그 다음에 YA 스타는 XA와 평행을 이루는 기체의 분율이다, 몰 분율이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속도를 전체 KY 입장에서 그림 올려볼까요? Y 입장에서 한 거고, 우리가 모든 R이 같다고 할 때 기체 파트, 계면 파트, 액체 파트 또는 뭐 총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면은 이것도 이중 경막론은 늘 9급이든 7급이든 늘 교수님들이 출제하고 싶은 분야죠.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변별력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췄어야 되죠.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꼭 맞췄어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인피니트, 즉 무한한 두 평행판 사이에서 fully developed, 즉 완전히 발달된 층류로 흐르는 비압축성 뉴턴 유체, 뉴토니언 플루이드에 대해 A와 B 지점 간의 압력차 델 P, 그죠? 그래서 L은 A와 B 지점 간의 판길이, V 바는 유체의 평균 속도, 뮤는 유체의 점도, H는 판사의 간격, 유체는
정상 상태로 X방향으로 흐르며 중력과 말단 영향, 끝에서의 임팩트, and 이펙트는 무시한다. 그래서 이건 뭐 하겐푸아즈식, 그죠? 그거 쓰면 되는 거니까 요것도 맞추셨어야 됩니다. 요것도 변별력이 없습니다. 되게 길다랗게 나오는 것 같지만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11번 연속 분별 정류 탑에서 최소 이론 단수 옳지 않은 거. 1번 전환류 토탈 리플렉스 조건에서 최소 이론 단수가 된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2번 최소 이론 단수는 상대 휘발도와 무관하다. 아니죠. 상대 휘발도 중요하죠. 3번 최소 이론 단수일 때 탑 및 제품의 유량은 0이다. 최소 이론 단수일 때 탑 및 제품의 유량은 0이다. 최소 이론 단수면은 뭐예요? 전환류면은 계속 빙글빙글 돌죠. 그러면 탑 상부와 탑 하부에 제품이 없죠. 그래서 3번, 4번 중에 또 글로 쏙 빠져가지고 출제위원회 의도에 의해서 쏙 빠져가지고 선택했을 우려가 있네요. 그래도 요거는 그렇게 변별력은 없었습니다. 11번의 정답 2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12번 화학 공정에서 사용되는 건조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다 단위 조작. 지금 다 단위 조작 전달 현상 파트예요. 1번 단연 건조기, 즉 단으로 되어 있는 거. 트레이 드라이어는 생산 속도가 작을 때 유용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기죠, 암기. 2번 방막 건조기는 젖은 고체 용매를 해소하는 데 유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맥케이브 책이나 특히 맥케이브 책 이런 데 잘 서술이 돼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화공직 9급의 화학공학 일반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화공장 설계 그거를 제외하고는 맥케이브 책과 웰티 책을 보셔야 됩니다. 3번 이중 드럼 건조기는 연마성 고체 슬러리를 건조하는 데 적합하다. 여기 해당 사항이 없죠. 3번. 그래서 건조기 관련돼서 이렇게 각 유형마다의 특징은 이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4번 스크린 컨베이어 건조기는 젖은 고체의 수분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건조 조건이 상당히 바뀌어야 할 때 유용하다. 그래서 3번이 틀렸었고요. 그래서 12번 세모 정도 공부 좀 하신 분은 다 맞을 거고. 13번 그림과 같이 원형관으로 연결된 수압기에서 왼쪽 관 수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니 F1이 40N일 때 오른쪽 관 수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F2 크기는 요거는 뭐예요? 자주 유체역학 연습 문제 우리 대학 기본서들의 연습 문제도 나오는 거고 기계공학에서도 너무 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면적만 틀리고 면적이 틀리고 그죠? 압력은 같아야 되는데 힘이 틀리니까 이퀄 관계 해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13번의 정답 1번. 퀵으로 리뷰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자, 14번 성분 A와 B의 이성기체에서 픽의 법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질 전달이네요. 단위 조작에 또는 전달 현상에. 단 JA와 JB는 각각 A와 B의 몰 플럭스, 스몰 JA는 A의 질량 플럭스, DAB, DBA는 각각 A와 B의 확산 계수. 그다음에 델타라고 부를게요. 그냥 델타 CA와 델타 CB는 각각 A와 B의 몰 농도 구배, 몰 농도 그레디언트죠. 그다음에 델타 XA는 A의 몰 분율 구배, 델타 스몰 WA는 A의 질량 분율 구배이고 C는 전체 몰 농도로서 일정하다. 그래서 이건 픽의 법칙을 잘 나타낼 수 있느냐, 그거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14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특이한 것들만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미국 재료시험협회 ASTM 유명하죠. 미국 재료시험협회 규격에 따른 50메시체의 단위 면적당 채눈, 즉 스크린 오프닝, 채가 막 있으면 그 눈이죠. 개수 N50과 100메시체의 단위 면적당 채의 개수의 B.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요거는 채는 메시는 너무 시험에 뭐예요? 4년?
5년마다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그 맥케이브 책에 그 분리 파트, 즉 뒤쪽 파트에 이런 체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앞쪽에도 조금 언급되어 있고요. 그래서 체 메쉬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16번은 뭐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그래서 헤스의 법칙, 반응의 표준 반응 엔탈피 묻는 거니까 헤스의 법칙, 그 다음에 표준 생성열, 표준 반응열, 그 다음에 표준 연소열, 그런 개념 쓰는 건데, 이거는 뭐 이거 틀리면은 뭐 합격 절대 못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마이너스 800.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17번 성분 A와 B의 이성분계가 기획평형 상태에 있고 VLE네요. 이 온도에서 A의 전기압은 900, B의 전기압은 400mmHg다. 전체 압력이 450mmHg일 때 A의 액상 몰 분율, A의 기상 몰 분율을 YA 하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A의 상대 휘발도. 이거는 뭐예요? XA, XB, YA, YB를 찾아서 그냥 풀면 되죠. 그래서 이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것도 틀려도 이제 합격하기 힘들죠. 시험 문제니까. 다 지금 단위 조작 문제예요. 화학 공장 설계는 지금까지 2개 나왔나요? 지금 반응공학, 화공연력학, 공정지역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18번 이중간 열기관기의 원형 내관의 안지름과 두께는 각각 20, 50mm이다. 내관의 외부 표면적을 기준으로 총괄 열 전달 개수 U 아우터에 대한 내부 표면적을 기준으로 한 총괄 열 전달 개수 UI, 즉 U 인너 파트일 때 U 아우터분의 U 인너, B는 해서 단 이중간 열교환기의 리턴 밴드와 리턴 헤드는 없고 원형관에서만 정상 상태 열교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조금 요 리턴 밴드, 리턴 헤드 해서 전문 용어를 썼는데, 우리는 Q 값은 일정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퀄 다 나와서 U 아우터, U 인너 찾으면 되는 문제였죠. 그 다음 19번. 19번은 이 K가 우리가 보통 콘스탄트로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화공 연력학에서 CP도 콘스탄트로 푸는데 가끔 이제 온도의 함수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 컨덕티비티, 열 전도도 T의 선형 함수,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요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그 A분의 Q는 마이너스 K 뭐 DX분의 DT 또는 DL분의 DT 해서 K 대신에 이 값을 넣어서 K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고, 이것도 뭐 웰티나 맥케이브 책에 다 한 번씩 언급된 거고, 그다음 뭐 버드 책이나 많은 책들이 있죠. 열 전달 파트, 즉 전달 현상 단위 조작 관련해서는. 그래서 요거 잠깐 이제 3,000%로 또 이제 빠지면 좀 틀릴 만한 문제였겠죠. 자, 크게 뭐 그렇게 사실 어렵진 않았어요. 자, 이제 20번 그림과 같이 두께가 10mm인 평면 유리 창문의 바깥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씨, 방 안의 온도는 20도씨.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온도가. 그래서 바깥의 열 전달 계수 이쪽 H2는 40 뉴턴 퍼 메타 제곱 40 뉴턴 퍼 메타 제곱 켈빈이다. 유리의 전도 열장이 바깥의 대류 열장보다는 크고, 즉 여기에 있는 전도 저항이 이쪽에 있는 대류 열장보다는 크고 방 안의 대류 열장보다는 작게 되는, 그러니까 이쪽이 값이 크고, 즉 저항 값이 크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 이런 말이죠. 작게 되는 유리의 열 전도도의 범위는 해서 단 유리 두께 방향으로의 열 전달만을 고려하고 복사 에너지는 무시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그 K의 범위를 묻는 거는 또 새로운 유형이죠. 연속 문제, 대학 기본서 연속 문제는 다 있지만 이제 새로운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그림상에서 어떻게 어프로치 접근하면 되나요? 이쪽에서의 값 Q값, 이쪽에서의 Q값, 이쪽에서의 Q값을 따져 본 다음에 서로의 상관관계를 해결하면 됐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세모 정도? 그래서 쌤이 2024년 국가직을 봤을 때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그죠? 그래서 한 두 문제만 틀렸으면 거의 뭐 학원기사 자격증이 있고 또는 다른 기사 자격증이 있고 두 문제만 틀렸으면 뭐 무조건 합격이고 세 문제까지도 세 문제 네 문제 그 선상에서 합격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화학 한번 볼게요. 자, 공업화학 한번 보면 1번 다음 중 수용액에서 산의 세계가 가장 약한 화합물 FIBRCl 1번 너무 쉬웠고요. 2번 다음 석유 제품 중 구성 성분의 평균 탄소수가 가장 높은 것은 탄소수 높다는 거는 무겁고 고비점이죠. 그래서 분자량 큰 거 아스팔트 골랐으면 되고요. 공업화학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A, RNA, 생물 문제인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번 DNA는 네 종류의 염기는 아데닌, 우라실, 시토신, 구아닌이다. 2번이 틀렸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DNA, RNA 무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는 공업화학 준비하실 때 유기학 책 한 권, 일반학 책 한 권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다들 좋은 책들이라 아무거나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대학교 때 했던 걸로. 더 필요하시면 한 권 정도 더 추가로 사시는 걸 권유하고요. 선생님이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 여러 좋은 기본서들 올려놨죠. 기본서로 검색하셔서 참조하시고 4번 섬유물질 또는 목재를 기계적 화학적 처리하여 얻는 셀룰로스 펄프 그죠? 별로 안 어렵죠. 지금까지 뭐 평이했고요. 5번 원유의 상압 정류 공정. 이때 상은 평상상자예요. 높을 상자가 아니고 그래서 상온할 때 그 상자. 1번 탄화수의 호람물을 끓는 차이로 분리 맞고요. 2번 증류탑의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낮은이죠. 그래서 3, 4번은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지금은 퀵 리뷰예요. 그 다음에 6번 미국 석유협회 협회 또 나왔네요. 이거가 제정한 API도에 따른 원유 분류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API도는 너무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그래도 6번 한 3모 정도 요거 변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API도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그래서 원유의 비중이 클수록 API도 작다. 60도 파렌하이트에서 물과 밀도가 같은 원유의 API도는 10이다. 3번 API도가 20인 원유는 중진류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거 사실 바운다리 레인지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변별력 조금 있었겠어요. API도는 파라핀 기유가 나프텐 기유보다 작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잖아요. 자, 그래서 API도 4년에 한 번씩 선생님이 볼 때 자주 빈출되는 것 같아요. 7번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할 때 분자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 암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ES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O3는 비극성, SO3는 비극성, SAF4는 비극성, PClO는 극성. 그래서 정답 2번이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제너럴 케미스트리죠. 대학교 1학년 기본서만 잘 통독하고 있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업화학을 공부하실 때 일반화학 책, 유기화학 책 꼭 물 건너온 책에 뭐 번역본 보시면 됩니다. 잘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퀵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냥 리뷰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되는 거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분자는 투명하고 기계적 강도가 크다.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내열성, 내한성 있다. 이것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보면 포스겐과 비스페놀 A가 반응하여 생성된다. 요거 보고 바로 찾아내야 되죠. 2번 폴리카보네이트. 그죠?
크게 변별력 있는 건 아니었고. 다음 중 포화지방산은, 야,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나왔는데 최근에 잘 나오죠.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스테아르산.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은 꼭 영어와 국어를 다 같이 암기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영어로 암기하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이거 그냥 국어로만 안 냅니다. 영어 다 줍니다. 영어로 외워야 많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올레익 애시드, 리놀레익 애시드, 리놀레닉 애시드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4번 스테아르산, 스테아릭 애시드. 자, 그 다음 10번 문제. 10번 문제. 탄소, 수소, 산소, 원소로만 구성된 거. 아, 요거는 약간 변별력이 있었겠죠. 페놀, 폴레, 에테르, 에폭시, 요소, 멜라민,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에폭시. 그래서 요것들의 모양을 화학 구조식을 몰랐다면 이거 못 풀잖아요. 그래서 요건 약간 변별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10번은 조금 어렵게 보일 것 같지만 이게 비닐기에 CM 붙고 벤젠골이 붙고 CL 붙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우리 너무 쉽게 문제 줬어요. 사지선다에서 정답 3번 폴리염화비닐. 그죠? 뭐야? 문제 여기 CL 붙었으니까 이거는 으악 하다가도 너무 쉽다. 그죠? 그래서 요거 변별력이 없었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관화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나일론 6 원료는 이거 다 솔직히 암기하고 있잖아요. 카프로락탐하고 개환중합. 아, 이건 점수 주려고 낸 것 같아요. 그죠? 큰 변별력이 없었고요. 다음 13번. 다음 반응의 명칭. 아, 요거는 우리 뭐예요? 미카엘 반응. 아, 요거는 그죠? 요거 이제 당락이 결정됐겠네요. 그래서 많은 그 반응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위너가 되겠네요. 미카엘 반응. 요거 당락의 결정, 당락 합격의 결정 요소. 14번 다음 중 주생성물. 요거와 요거 반응해서 요것도 약간 그죠? 화학이나 그러니까 일반 화학이나 유기화학에 약한 분들은 또 변별력. 그죠? 근데 너무 많이 나왔다 그죠? 너무 많이 나왔어 시험에. 그래서 1번. 그래서 이거는 변별력보다 세모 정도. 그다음 그다음 15. 아유 암모니아 소다법 이거 틀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 아니면. 정답 4번 황화수소 나트륨. 이거 암모니아 소다법. 우리 너무 딸딸딸 외우고 있잖아요. 화공기사 딸 때부터. 그래서 화공직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화공기사를 꼭 따세요. 다른 거 따도 좋은데 화공기사를 따야 공부량이 줄어들고 베이스가 강해집니다. 그건 화공과든 비화공과 학생이든 똑같아요. 16번 수소제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전기분해 2. 천연가스 개질 3. 경질류를 타랑 4. 중질류 또는 석탄을 분산화시켜. 경질류 타랑. 정답 3번인데 요것도 요즘 수소 제법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가 H2 수소를 얻어서 많은 데 활용하지만 요즘 또 원료 전지가 계속 대두되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소 제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세모 정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 뭐 재시인 분들 다 맞췄을 거고 초시 하시는 분들 중에도 공부 많이 했으면 맞췄을 거예요. 17번 천연가스의 수증기 계질 반응으로 생성된 혼합물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고 얻는 수소는 17번은 이건 이제 당락에 결정됐겠죠. 블루수소. 블루수소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못 풀죠.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화이트수소. 그죠? 17번은 아주 신규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봐도. 그래서 17번 당락에 영향 있었다. 18번 25도씨 수용에서 다음의 표준 환원 전위를 갖는 전극 AB로 구성된 기전력은 단 SHE는 표준 수소 전극의 단위다. 이건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죠. 정답 3번이고 이런 거 틀리면 국어 공부 하나만 하죠.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였고 9번 계면 활성제 죽으라고 시험에 나오죠.
파리디늄염은 암모늄염형의 계면활성제로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응? 달달달 내려야 되죠. 이해했으면. 그다음 2번 알킬 황산염 수용액의 의 세정력은 테트라알킬 암모늄을 첨가하면 향상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어려웠죠. 유지를 수산화나트륨으로 비누하에 합성한 비누는 카르복실 3염 계면활성제이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파일 리포필릭 밸런스 즉 HLB 값이 클수록 친수성이 크다. 그래서 19번도 여러분들 당락에 결정이 많았겠네요. 그죠? 정답은 2번이었고 20번 다음 주기율표를 참고하여 P형 반도체 2족 13, 14, 15 그래서 AS가 도핑된 SI, B가 도핑된 AIP, ALP, 그 다음에 AS 비소, AS의 일부가 게르마늄, 즉 G로 치환된 GAAS.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돼서 3번이고, 요거 또 제대로 또 뭐예요? 반도체 몰랐으면 또 많이 틀렸을 텐데 그래도 20번은 그래도 기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공업화학의 추세는 여러분들이 화학공학과 나왔으면 뭐 다 아시겠지만 화학공학 일반 일단 공업화학 지금 퀵으로 리뷰한 거에서 보면 요거는 한 3-4개 한 3개까지 틀렸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요. 가산점 포함해서 가산점이 있고 이제 3개 정도 4개 틀리면 이제 아슬아슬 하겠네요. 국가직은 또 지방직보다 약간 커트라인이 높으니까. 그래서 다들 알겠지만 뭐예요? 화학공학 일반은 거의 단위 조작 전달 현상에서 내고 가끔 미쳐가지고 반응공학 2문제 화공 연력학 2문제 그다음에 화학 공장 설계 3문제 이렇게 낼 때도 있지만 거의 베이스가 화공기사 2차 필기 실답형처럼 단위 조작에서 많이 낸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특이하게도 이번 시험에서는 화학공학 일반에서는 대부분 단위 조작이었고 화학 공장 설계 파트 즉 경제성 해서 그 파트가 2문제 정도 나온 것 같고 그 헤스의 법칙 즉 뭐 연력학이라고 해도 되고 화공 양론이라고 해도 되는 간단한 문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화학 반응공학은 기본만 잘 쌓으면 될 것 같고 공업화학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반도체는 좀 쉽게 나왔네요.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 여러 가지 고분자 그다음에 전지화학 파트 그다음에 석유화학 공업 파트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작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 옛날에 뭐 수능 때도 공부해 봤지만 항상 신출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 신출 문제의 옆에 거에서 내잖아요. 계속 그렇게 내요 모든 시험은. 그러면 결론은 뭐냐? 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조기 합격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인강을 들으면서 기본기 탄탄하게 가지면서 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97급 이론 및 기출 다 듣고 나면 꼭 출제 모의고사 이런 거 선생님 거 다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최소 이해도는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대학 기본서 없이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대학 기본서는 기본입니다. 기본 전과목. 자, 그래서 그런 문의들은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서 밴드톡 주시면 되고 공식 대화 채널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1타 화공에도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그냥 한번 퀵으로 선생님도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파악할 겸 한번 이렇게 리뷰도 하고 업로딩 해 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인강 시간에 또는 실제 강의 시간에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